겁나 유명한 정치인이 될 거야. 언젠간. 안녕하세요. 우린 겁나 유명한 정치인이 될 거야. 늘 포인트는 언젠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성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강길입니다. 저희가 원래라면 근황 토크도 하고 해야 되겠지만 지금은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그죠? 네, 지금 저희 여기 앞에 미래에 아주 유명한 정치인이 되실 분이 한 분 모셔가지고요. 바로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마포구 라선거구의 구의원으로 출마한 녹색당의 이수님을 모셨습니다. 네, 먼저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저는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마포구 라선거구 대흥동 염리동의 구의원으로 출마했던 이수 후보이고요. 지금은 이제 마포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네. 지금 선거 끝난 지 한 20일 정도 되어 가고 있는데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사실 저는 이제 끝나고 좀 푹 쉬려고 했는데 이게 완전히 쉴 수가 없는 게 네, 선거 끝나고도 할 서류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이제 며칠 전까지 선관위 가서 뭐 회계 관련이나 이제 보전 신청, 그 외 등등 서류들을 내고 또 며칠 전에는 저희가 공보물이 되게 많이 남았거든요. 인쇄소에서 최소 수량을 찍어야 된다고 해서 지역구가 아닌 당원분들한테는 그 공보물이 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다 포장하고 다 우편으로 붙이는 그런 작업하고 사실 오늘도 이 팟캐스트 녹음이 끝나고 이제 사무실 청소를 하러 가야 합니다. 네, 그렇게 쉬는 것 같지만 뭔가 쉬지 않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아니, 선거가 확실히 끝나도 그 뒤에 할 일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네. 지금 미래당 후보들도 다들 회계 때문에 맞아요. 지금 다들 골머리가 아파가지고 네. 저희가 조금 찾아보니까 제로웨이스트 선거 하셨더라고요. 이번에 어떻게 좀 어떠셨어요? 근데 완전히 제로웨이스트 선거라기보다는 저희가 쓰레기를 최소한 줄여보자는 그런 기획으로 이제 뭐 선거는 쓰레기가 아니니까라는 그러한 이제 기획으로 저희가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뭐 어깨띠를 저희는 직접 그 업사이클링 작가님이랑 얘기를 해서 안 쓰는 현수막천하고 안 쓰는 광목천 이런 걸로 안 쓰는 자원들로 최대한 이용해서 어깨띠를 만들었고 그다음에 명함도 사탕수수 종이 이런 맞아요. 걸로 생분해가 가능한 그런 재질로 만들었고 처음에 저희가 피켓을 예비 후보 때 인사를 할 때는 이제 종이 피켓을 제작을 했어요. 무겁지 않으셨나요? 종이 피켓이 훨씬 더 가벼워요. 그래요? 네, 그래서 목에 걸고 다니기에는 훨씬 더 종이 피켓이 가벼웠고 그리고 현수막도 이제 생분해 되는 친환경 현수막도 만들었고 그다음에 저희가 자전거를 또 카고바이크라고 이렇게 달아가지고 그것도 사실 직접 다 제작을 했어요. 카고바이크 틀만 있고 위에 강목도 이제 현수막에서 안 쓰는 고정하는 강목 있잖아요. 네네. 그거를 다 모아서 카고바이크 뒷부분에 이렇게 만들었고 그리고 공보물형 벽보도 이제 재생용지가 섞인 이제 그린라이트라는 종이로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식으로 정말 플라스틱을 최소한으로 혹은 쓰레기를 최소한으로 그리고 저희가 그 보통 선거 운동원 이걸 만들잖아요. 네, 티셔츠랑 옷 만들죠. 옷을. 네. 근데 저희가 어떻게 안 만들고 할 수 있을까 해서 예전에 썼던 그 녹색당 티셔츠들 있잖아요. 네네네. 그거를 뒤집어서 안쪽에 거기다가 실크 스크니로 다 찍어가지고 선거 운동원 운동복을 만들었습니다. 고생이 많으셨네요. 네. 저희도 작년에 그 네. 미래당의 최지선 님이 제로웨이스트 선거를 처음 한번 해봤어요. 네. 그때 제가 유일하게 반대했던 사람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쓰레기를 안 나오는 거는 그냥 둘째 치고 일단은 뭐 똑같은 저희 현수막 걸었는데 현수막 찢어지고 이게 튼튼한 저기가 아니다 보니까 중간 현수막 찢어지고 현수막 제작하는데 너무 오래 걸려서 늦게 나오고 비용은 또 맞아요. 비용대로 더 비싸고 맞아요. 네, 그러고 해야 될 일들이 그냥 옷 주문하면 그냥 바로 맞아요. 오잖아요. 근데 저희 뭐 구지옷 빌려가지고 거기다가 번호 맞아요. 붙이고 이런 일들이 계속 막 생기니까 쓰레기가 발생하지 않는 건 좋은데 선거가 너무 늦어지는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막 안에서 약간의 마찰도 있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또 이번에 제로웨이스트 성공하셨다고 하니까 되게 신기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후보의 의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때도 맞아요. 성파구 지선님도 결국에는 최지선 후보 본인의 의지가 강했기 때문에 그렇게 선거가 됐던 거고 이번에도 이수프 후보님의 의지가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는 후보 말고도 캠프 전체에서 좀 그렇게 해보자라는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왔어서 그리고 사실 지선님이 그 제로웨이스트 선거도 저희가 되게 흥미롭게 봤었거든요. 관심도 있었고 근데 이제 말하시다시피 이게 쓰레기 없는 선거는 좋지만 그만큼 너무 수고로운 일들이 맞아요. 너무 많고 그다음에 비용도 친환경 현수막이 조금 더 가격이 있고 그리고 또 이게 바로바로 안 되고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나중에 본 선거를 뛸 때 이제 종이 피켓을 만들려고 했는데 종이 피켓이 일주일이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내일부터 본 선거인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선택을 했던 거죠 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해결이 되면 좋겠다. 좀 그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제가 아까 종이 피켓 무겁지 않냐고 왜 물어봤냐면 작년에 그 너무 무거운데 제가 이번에 폼포드를 썼거든요. 확실히 너무 가벼운 거예요. 가볍고 빨리 나오고 저희는 이번에 제로웨이스트 선거를 다 하지 못하고 최소화해서 이제 했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좋더라고요. 환경에는 좀 많이 미안했지만. 그 작년에 썼던 피켓이 하드보드지. 네, 맞아요. 저희 하드보드지에다가 종이 붙여서 그냥 했어요. 저희는 그냥 그 골판지 종이 상자 있잖아요. 그런 걸로 그냥 해가지고 굉장히 가볍고 두께감도 있고 괜찮더라고요. 좋은 아이디어네요. 네, 이렇게 아이디어가 모이는 것도 좋네요. 4년 뒤에 저희가 좀 더 참고해가지고 같이 제로웨이스트 선거도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괜찮은 아이디어. 그리고 좀 찾아보니까 사실 정당인으로 활동하시기 전부터 사회운동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미산 지키기 모임, 마포구 공직자 부정부패 주민대책위원회로도 활동을 하셨는데 원래 마포구가 고향이세요? 사실 원래 고향은 대구거든요. 그래요? 네, 대구에서 성인이 되고 나서 올라왔어요. 그래서 마포에서 산지는 한 15년 정도 됐는데 활동은 한 2015년, 2016년부터 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테이크아웃 드로잉이라는 그 젠트리피케이션 현장에 갔다가 연대인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다가 이제 2016년에 이제 경의선 공유지라는 공덕의 넓은 공유지 땅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의 활동을 하면서 활동가가 되었고 그렇게 4년 활동하고 그 이후에 경의선 공유지가 저희가 쫓겨나고 난 뒤에 없어진 이후에는 그런 마포구 공직자 부정부패 주민대책위도 하고 성미산 지키기 모임도 하고 N번방 이슈 관련해서 대응하는 단체에서 사람들과 함께 하기도 하고 기후위기 비사행동이라는 단체에 제가 2020년에 들어가서 올해 초까지 활동을 했었어요. 그래서 엄청 바쁘시네요. 커리어가. 활동 정말 많이 하셨네요. 근데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는데 어쨌든 관심이 좀 있었고 사실 활동해야지라고 하기보다는 사실 활동가를 시작한 것도 되게 우연한 계기였고 그래서 쭉 이렇게 해오다 보니 주변에 활동가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 N번방 같은 경우도 1인 시위 할 시민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처음에 들어갔다가 이게 나중에 너무 화가 나고 이제 커지면서 집회도 열고 기자회견도 열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된 거여서 처음에는 우연한 계기로 했다가 나중에는 어느새 발을 더 깊게 담그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생기더라고요. 원래 약간 이런 시민사회단체 활동이랑 정당 활동이 개미지옥 같은 곳이어가지고 한번 발을 디디면 빠져나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도와줘, 여기 연대해줘 하면 이제 가서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이렇게 여기 문제 심각하다 말하고 저기서 도움이 필요해요. 그래요? 가면 이제 어느새 회의 연대체 운영위원회 이렇게 들어가 있고 막. 근데 그래도 뭔가 시민사회에서 활동하다가 정당으로 간 계기는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좀 다르잖아요. 그리고 또 정당 안에서 내가 한번 직접 출마해보겠다라고 하는 것도 좀 다를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미래당 창당부터 계속 활동해왔는데 출마에 대한 계기는 아직 생기지 않아가지고 출마는 한 번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 계기는 좀 어떤 게 있으셨어요? 입당하게 된 계기는 그러니까 사실 2016년부터 경의선 공유지 활동을 시작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여러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 공간에서 제가 그 공간을 운영하고 관리하고 이런 활동들을 하다 보니 이제 사람들이 오게 되면 이제 제가 가장 먼저 가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게 되고 말을 걸게 되는데 거기에 한 당원분이 계셨던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당원인지 모르고 그냥 계속 말 걸었죠.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저희 텃밭 같이 하실래요? 이러면서 텃밭에 관심이 보이셔서 저희 텃밭 같이 하고 이런 활동도 같이 해요 이렇게 했는데 그분도 저랑 말을 이렇게 트게 되면서 그러면서 녹색당이랑 같이 활동할래요? 이런 식으로 되게 영업당하셨네요. 무해한 이제 느낌으로 막 오셔가지고
제가 활동명이 미어캣이거든요. 그래서 미어캣 같이 뭐 녹색당 활동할래요?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처음에 정당이라는 곳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정당의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나한테는 좀 그런데?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네 그럴까요? 해서 미뤄오다가 다른 녹색당원 분들도 만나고 그러면서 좀 녹색당에 대한 이미지가 저한테는 이제 좋게 만들어졌고 마침 이제 녹색당이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었는데 뭐 재정이 약간 어렵다. 그래서 뭐 후원 뭐 당원가입 이런 거 이렇게 웹잡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뭐 나 한 명 세상에 좋은 일 한다고 생각하고 가입할까 하고 가입을 2017년에 했는데 네, 그 이후에 이렇게 될 줄은 네,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도 모르죠. 네. 2017년에 들어가셨는데 지금 공동운영위원장이라고 네, 마포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이 됐고, 근데 출마의 계기는 어쨌든 뭐 정당을 가입하고 나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정당의 소식들을 봤잖아요. 그러다 보니 기후위기나 이런 거에 좀 더 관심이 생기고, 그 당시에는 기본소득 얘기를 많이 했었고, 뭐 기본소득, 기후위기, 성평등 이런 채식 이런 의제에 좀 관심이 많이 생기다 보니 당에 좀 적극적으로 그런 강의나 아니면 활동 같은 걸 좀 하게 됐고, 그리고 또 지역 활동을 계속 했었거든요. 2020년부터 마포 공직자 부정부패 대책이나 이런 활동들을 하고 또 홍대 강황특구 대책 회의에도 또 활동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정당을 제가 가지고 지역에서 그런 부정부패나 이런 거 감시하는 활동을 하고 지역의 문제에 함께 연대하는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게 지역 정치가 문제가 많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는 맞아요. 채로 그냥 구의회나 어떤 구청장이나 행정들이 마음대로 정해버리고 그거를 아무도 모르게 그냥 진행해버리는 이런 일들이 사실 비일비재하고 부정부패나 비리, 뭐 횡령 이런 것들, 이해충돌하는 이런 것들도 사실 그냥 일반 주민이었다 몰랐는데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심지어 마포구에서는 구의회 의장이 재개발 조합장이 된 사례도 있었고, 뭐 홍대 관광특구를 추진하는데 그 구역 안에 구의원이 건물을 갖고 있는 그런 사례도 있었고, 사실 뭐 당연히 업무 추진비 횡령하고 이런 것들도 있었고, 그래서 뭐 고소도 하고 고발도 했지만 그게 무혐의로 처리가 되고 그런 문제들도 너무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마포구는 또 시민사회가 되게 활발한 지역이잖아요. 근데 구는 시민사회를 별로 이렇게 뭐 협조적이거나 그러지 않고 협치라고 해서 들어갔더니 결국에는 뭐 주민들의 말이 아니라 그냥 보여주기식 그런 그죠. 행정이었고, 계속 구의회나 뭐 구청이나 이런 데 불만들이 계속 쌓여간 거죠.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은 정말 주민을 대표해서 이 사람들이 일을 하는 건데 자기들의 이익만을 대변하지? 주민들의 어떤 삶을 원하고 주민들이 어떤 마포구가 되기 원하는지 이런 거는 왜 들어볼 생각도 하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들이 계속 질문들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출마를 어쨌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런 얘기 들으면 제일 안타까운 거는 그래서 저희도 선거운동하면 그래서 뭔가 구의회가 바뀌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번에 저 이제 송파에서 선거운동했는데 송파 구의원들이 서울시에서 조례 만드는 꼴찌예요. 그래서 거의 일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래서 구의회 바뀌어야 됩니다 막 이야기하고 다니면 이제 주민분들이 그냥 이제 구의회 없애면 안 되냐고 그런 얘기할 때 굉장히 마음이 많이 아픈 것 같아요. 사실 바뀌어야 되는 건데 이제 워낙에 잘못하는 것들이 많이 보이니까 이런 거 왜 뽑냐고 그냥 구의원 다 없애버리지. 그런 반응들이 오면 이제 좀 힘들죠. 그런 반응들은 없으셨어요? 뭐 저희가 직접적으로 받은 건 아니지만 이제 선거 운동을 할 때 이제 사실 저는 운동원 분들한테도 인사를 이렇게 열심히 하고 그런 얘기를 나누거든요. 근데 이제 운동원 분들이 이제 서로 이제 얘기를 하다가 구의원이 왜 꼭 있어야 돼? 그쵸, 맞아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같은 당원인데도? 네. 그러니까 선거 운동을 하지만 본인도 그냥 알바로 하시는 거지 이제 왜 구의원이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생각이 딱 있으신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사실 구의원, 뭐 시의원 이런 사람들이 그 동네의 살림꾼들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쵸. 할 일들이 굉장히 맞아요. 많은데 송파구만 하더라도 예산 1조를 다루는데 사실 있어야 되는 사람들인데 아무래도 이제 지방선거는 다 뭐 시도지사급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투표용지도 많고 네, 굳이 네. 뭐 구의원까지 네. 있어야 되냐라고 그쵸. 의문을 갖는 분들이 많죠. 네. 저희가 지난주 팟캐스트에서도 다뤘던 내용이긴 한데 뭐 사실 구의회뿐만 아니라 기초의회뿐만 아니라 광역의회나 뭐 국회나 다 지금 양당이 과점하고 네.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기초의회, 광역의회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그냥 없애는 게 낫다 이렇게 말하는, 심지어 소위 말해서 리버럴한 사람이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그런 말을 하는 걸 들으면 되게 회의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문제가 양당제라서 생기는 문제인데 이런 문제를 이제 군대식으로 해결해 버리려고 하는 이런 마인드가 여전히 소위 리버럴하다는 사람들에게서도 보이는 게 많이 안타깝기도 했어요. 네. 그러게요. 아니 근데 어쨌든 구의회가 없어지면 청에서 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뭐 감시를 한다던가 아니면 적정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게끔 뭔가 예산 집행에 대해서 의견을 준다던가 시민들의, 주민들의 이야기를 해줄 단위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구의회가 일을 잘했으면 없어져도 된다는 이야기가 안 나왔을 텐데 그쵸. 구의회가 일을 못하고 있으니까 저는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맞아요. 거라고 생각하고 진짜 구의회가 사실 풀뿌리 민주주의잖아요. 풀뿌리 민주주의에서 그 동네에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행정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건데 그걸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다. 그럼 그 역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왜 이게 문제인지를 얘기를 해야지 그냥 단순히 없어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막 행정이 마음대로 뭔가를 집행하고 예산을 짜고 계획을 해도 주민들이 뭔가 얘기할 수 있는 단위가 아예 사라져버리는 거잖아요. 그냥 민원인으로서만 존재를 하는 거잖아요. 과연 그랬을 때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구의원이 주민들을 대변한다, 대의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우리나라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떤 지역 문화라는 게 사실상 일제강점기 그리고 한국전쟁 거치면서 소멸됐잖아요. 그래서 완전 지역이라는 게 새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어떤 지역 기반이 있는 그런 지역이 거의 없고, 그래서 뭐 지역 언론이라는 것도 사실상 그냥 이름만 있고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는 그런 언론들이 많잖아요. 그런 데서 더더욱 이런 지역 문제 같은 걸 더 발굴하고 다루고 관심을 조명해주고 해야 되는데 전부 다 그냥 나라의 일에만 다, 언론들도 대형 언론에만 사람들이 관심이 있고 문제도 다 나라의 일에만 관심이 있다 보니까 이런 지역 문제 같은 거에는 관심이 없고, 그래서 이제 구의회가 뭐 하는지도 아무도 모르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생기는 것 같아요.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워낙 지방 자치가 잘 안 되어 있고, 그죠? 사실 뭐 역할이 아예 없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뭐 구의회 1년에 몇 번 열리지도 않고 실제로 일할 수 있는 범위들이 굉장히 한정적이기도 맞아요. 하잖아요. 그리고 조례 만들어도 뭐 조례이니까 사실 뭐 법에 위반되면 실제로 집행되지 않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좀 새로운 뭐 녹색당의 이수님도 좀 당선이 돼서 뭔가 새로운 사람들이 가서 바꿔야 되는데 사실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가기엔 굉장히 어려운 구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라 선거구 보니까 2인 선거구였던 네, 것 같은데 네. 저희는 이번에 전략적으로 어쨌든 3인 선거구가 그래도 그나마 좀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3인으로 다 갔는데 어떻게 2인에 도전을 하시게 되셨어요? 원래는 다른 지역을 생각하기도 했었거든요. 원래 이제 제가 활동을 많이 했던 지역이 이제 왕원동, 이제 성산동 이쪽인데 제가 성미산 지키기 활동을 했었고 청년들이랑 같이 지역 청년들 활동을 많이 하는 곳이 또 왕원동 이쪽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뭐 어쩌다 보니 이 곳이 3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위헌 판결이 내려졌어요. 그래서 이제 대흥동, 염리동, 용강동, 신수동을 합쳐서 3인 선거구로 바꿔라라고 했는데 이제 시의회에서 바꾸지 않은 거죠. 그 성산 2동, 상암동 이쪽만 이제 3인으로 바뀌었고 여기는 2인으로 그대로 된 거죠. 그래서 사실 뭐 제가 경의선 공유지 활동했던 곳도 이 지역구 안에 있었고 3인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제 고려했을 때 그러면 우리는 대흥동, 염리동으로 여기로 이제 한번 지역구로 나가보자. 라고 한 거죠. 네. 어떠셨나요? 2인 선거구에서의 소수 정당의 후보로서의 어려움들. 사실 다니면서 녹색당을 진짜 모르시는 분들이 많긴 하더라고요. 네. 그래도 10년 된 정당인데. 근데 아까 앞에서 말씀하셨다시피 큰 뭐 메이저 언론만 보시고 TV 보시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녹색당이라는 걸 정말 찾아보지 않으면은 그냥 메이저 언론만 보면은
듣기가 정말 어렵잖아요. 그래서 되게 녹색당이 많이 알려지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저한테 이제 젊은 사람이 나와야 된다, 뭐 젊은 여성, 새로운 정당, 새로운 정치가 필요하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굉장히 저한테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꼭 뭐 바꿔달라, 아니면 좀 이제 바뀌어야 된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고,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그러한 욕망이나 열망들이 있으시구나, 주민분들이 어떤 새로운 정치에 대한 어떤 희망, 네. 바뀌고자 하는 욕구, 이런 것들이 좀 있으시구나 하는 생각들이 많이 들긴 들었어요. 네. 뭐 기억에 남는 주민분 계세요? 정말 저한테 손 붙잡고 좀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고, 맞아요. 나와줘서 너무 좋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제가 그 숲길이랑 이런 곳에서 우쿨렐레나 기타 치면서 온플러그드로 이제 노래를 하면서 이렇게 선거 유세를 했거든요. 너무 인상 깊었다고, 너무 재밌었다고, 꼭 당선이 되면 좋겠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계속 응원을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막 와서 지지자입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 맞아요. 막 투표했습니다. 네, 투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 투표 끝나고 나서 저한테 투표했다는 분들이 사실 많았어요. 그러니까 뭐 체감상 뭐 당연히 엄청 많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저를 보면서 막 고생했다고, 수고했다고, 뭐 자기 투표했다고, 뭐 꼭 됐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 사전 투표 끝나고 나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니까 막 우리 막 10% 막 넘어서 막 당선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막 저희들끼리 그런 행복 회로를 막 굴리기도 하고. 저희도 그래요. 네. 다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어쨌든 이게 우리가 그냥 일반 유권자로 생각했을 때 어떤 정치인이 막 열심히 하는데 거기 가서 지지자예요 이러면서 막 투표했어요 이렇게 말 걸지 않잖아요, 사실. 맞아요. 되게 어렵잖아요, 그렇게 말 먼저 꺼내는 게. 근데 그렇게 막 말 꺼내주시고 잘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너무 물도 좀 사다 드리고 네, 그런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네, 저한테 너무 수고했다고 맞아요. 음료 같은 것도 뭐 주시는 분들도 있고, 심지어 제가 맨날 인사를 하니까 친해진 가게 사장님이 아유 힘들다 이러면서 맨날 차를 막 한 잔씩 계속 사주시고, 그런 것들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번 지방선거 투표율이 낮았잖아요. 투표율이 낮은 게 유권자들의 게으름? 막 사람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유권자들이 별로 관심 없다 정치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저는 오히려 반대로 정치에 관심 없게 만든 게 바로 정치판 그 자체 아닌가? 맞아요. 내가 뽑고 싶은 사람이 없으면 관심이 없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내가 뽑고 싶은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열심히 이제 운동을 하고 있으면 괜히 가서 이제 응원을 하고 싶고 지지를 하고 싶고 꼭 뽑아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약간 그런 걸 느꼈어요. 마포구 그 라선거구에 있는 주민분들은 이수님이 출마하셔가지고 엄청 행복했을 것 같아요. 아니, 왜냐하면 출마 안 했으면 거기 2인이니까 네, 그럼 무투표 당선될 건데, 그러니까. 출마하셔가지고 네. 그래도 8% 받으셨잖아요. 네. 네, 그러면 사실 그 주민분들은 뭐 비록 내가 지지한 후보가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그 기간만큼은 좀 행복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이야기 들으면서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2인 선거구이기 네. 때문에 사실 이수님이 안 나오셨다면은 민주당 한 명, 국민의힘 한 명 이렇게 투표 없이 당선됐을 분들이잖아요. 아마 욕 많이 먹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수 후보님이 나오시면서 선거가 치러지게 됐는데, 혹시 그런 다른 당에서 뭐 견제라든가 아니면 관련 에피소드 같은 게 있었는지? 사실 되게 재밌는 일이긴 한데, 저희가 선거사무소를 좀 일찍 구했어요. 2월쯤에 저희가 보러 다니면서 진짜 일찍 좀 빨리 구했는데, 선거사무소 1층에 셋집 사장님이 계신데 그분이 또 나오신다는 거예요. 민주당으로. 그래서 뭔가 약간의 약간 이렇게 된 거죠. 저희가 이제 현수막을 걸려고 이렇게 건물을 보고 있는데 나오셔갖고 자기도 여기서 나오려고 하는데 빨리 달아야죠. 그래서 내가 15년 또 여기 장사했는데 자기도 달아야 되지 않겠냐 해서 약간 이렇게 돼버렸는데, 다행히 그래도 나중에 젊은 사람이 뭐 정치한다는데 뭐 열심히 해라 이렇게 하시고 다른 곳에 가셨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당선되시고 그러면? 네, 당선되시고. 네, 그래서 약간의 그런 게 있을 뻔했지만 다행히 잘 했고, 어쨌든 같은 건물 쓰고 있으니까 저희는 그냥 사이가 뭐 나쁘기보다는 볼 때마다 뭐 화이팅, 저한테는 이수 화이팅 이러고 뭐 저희도 열심히 화이팅 이렇게 열심히 하세요 이렇게 하고 이런 관계를 유지했어요. 근데 이제 나중으로 갈수록 어쨌든 저희는
당원들이 막 모이고 제가 그래도 나이가 조금 젊다 보니까 되게 열심히 선거운동 했는데 갈수록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막 맞아요. 이렇게 체력적으로 자기가 너무 힘들다 이러면서 약간 좀 너무 열심히 하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 약간 맞아요. 얘기를 막 이렇게 있어요, 하시더라고요. 아니 어딜 가나 소수 정당에 우리는 절박하니까 정말 맞아요, 선거운동 맞아요.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막차도 저희는 다 인사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제가 돈 안 받고 이 선거운동 우리는 돈 안 받고 선거운동 하니까 다들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우리는 꼭 돼야 되니까. 그래서 이번에 송파 같은 경우에는 5명이 출마했고 3인까지 당선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각 당의 나번 후보들이 저희를 엄청 견제를 많이 했어요. 근데 솔직히 우리보다 이 정당도 훨씬 더 유명하고 우리가 아무리 발악해봐야 그래도 좀 힘들 거 알고 하는데 이제 엄청나게 견제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희한테 신고도 하시고 선거운동원들 운동하고 있는데 신고하고 그리고 막 현수막 이런 것도 약간 좀 뭐 있었고 아 그래가지고. 정말요? 네. 그런 이슈들이 뭐 그런 거 있을 때마다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구나 잘하고 있구나 잘하고 그래서 있구나.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뭔가 에너지를 얻는 그런 요소였던 것 같아요. 사실 저희는 다른 후보들이랑 뭐 엄청난 견제를 하진 않았고 다행히 뭐 나중에는 국민의힘 후보분이 길을 가다가 만났는데 막 수고했다면서 막 이렇게 안아주시고 그래서 뭔가 약간 훈훈한 마무리가 된 듯하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당선되셨으니까 저희가 이제 정당 그리고 시민사회에서 열심히 견제를 하고 또 감시를 하고 공조할 것이 있으면 뭐 같이 또 공조를 하고 이러한 관계를 좀 유지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 차이인 것 같아요. 2인 선거구와 3인 선거구의 차이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3인 선거구에서도 가번들은 개의치 않아요. 가번들은 어쨌든 자기네들이 이미 됐다라고 생각하고 선거운동원들도 물어보니까 뭐 우리는 다 된 걸라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하고 이제 그 나번만 엄청 열심히 하는 거죠.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민주당, 국민의힘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도 기본적으로 조직도 있고 맞아요. 이러니까 좀 덜 견제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그죠. 뭐 그 당들은 사실 아무것도 안 해도 사람들이 찍어주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네. 어떻게 하면 소수 정당이 좀 더 힘을 낼 수 있을까요? 근데 저는 이렇게 해보니까 어쨌든 그 두 분이 당선이 되셨잖아요. 보니까 지역에서 오랫동안 봉사활동을 많이 맞아요. 하셨더라고요. 그래도 그분들은 지역에서 4년 동안 이제 기반이 있고 뭔가를 계속 해왔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물론 마포를 이제 지역 활동을 하긴 했지만 이게 어떤 동을 딱 정해서 활동을 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대흥동 염리동 사람들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냥 제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맞아요, 사람으로 맞아요. 보여지는 맞아요. 거예요. 저는 계속 마포 지역 활동을 해왔지만 그래서 지역에서 정말 선거를 통해서 구의원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 지역에 정말 오랫동안 맞아요. 발붙여서 뭐 봉사활동이나 아니면 어떤 지역 활동을 더 동단위로 쪼개서 해야 될 필요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맞아요, 많이 맞아요. 들었어요. 네. 그리고 그런 식으로 조언을 해주신 분도 계셨고 맞아요. 그냥 잠깐 뭐 몇 달 나와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4년 동안 그분이 말하시기는 4년 동안 1층에 무료 짜장면집을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나눠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맞아요. 우리 맞아요. 좋은 정당이다 이런 식으로 봉사활동을 하면서 사람들한테 알려야지 몇 달 바짝 하는 건 안 된다 그것도 맞는 말.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그게 자원이 필요한 거잖아요. 맞아요. 돈이든 시간이든 에너지든 근데 사실 소수정당이 돈과 시간과 에너지가 많지 않잖아요. 저도 이제 선거가 끝났으니 제 개인 생계를 책임져야 되고 그러다 보니 이제 지역 활동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되게 많은 고민들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저희도 지금 선거 다 끝나가지고 지금 다 취직자리 알아보러 다 이력서 넣고 그러게요.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작년에 전략 후보들 기본소득 주면서 이제 1년 동안 지역 활동 하게끔 했는데 그래도 부족하긴 하더라고요. 뭐 아무래도 이제 다른 정당들은 뭐 10년, 20년 지역 활동 해온 사람들이 있고 맞아요. 뭐 후보들이 직접 하지는 않았더라고 하더라도 그 정당에서 계속 이어져 맞아요. 오면서 받은 거기 때문에 맞아요. 사실은 이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가 갑자기 뿅 등장한 어떤 이방인들이지. 그죠. 이제부터 사실 기반 닦아야 되는 거고 뭐 조금 어렵긴 하죠. 이제 생계도 하면서 저희는 다 낮에 일하고 밤에는 사실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으니까 그쵸. 그런 게 또 되게 어려움인 것 같아요. 근데 또 저희 노스땡 허수님 네. 같은 경우에 되게 높은 18% 정도 되게 높은 그러니까 득표를 이번에 받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분은 두 번째 나오는 거고 안동에서
그리고 지역 활동을 또 했었대요. 특히 공공교통, 맞아요. 네. 네, 네. 버스 타기 네. 좋은 안동 이런 거를 계속 해와가지고 또 TV나 시사 프로그램에도 계속 나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되게 높은 득표율을 받았고 그래도 다음에는 더 높은 득표율을 받거나 당선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이번에 진짜 아쉬웠어요. 네. 그 개표 처음 열었을 때 1위였잖아요. 네, 그쵸. 저희도 막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 되는 거 아니야? 말해서 되게 이제, 엄청 막 이렇게 네, 승규님 되겠다. 이제 드디어 네. 빛 보는구나 싶었는데 네. 맨 마지막에 아쉽더라고. 근데 그래도 18%고 어쨌든 이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더 열심히 하면 이게 될 수도 있다는 어떤 맞아. 기대감이 좀 네. 어쨌든 있으니까 소수 정당의 희망입니다. 이승님 네, 말씀이 딱 우리 같은 이 소수 정당이 앞으로 선거 전략을 어떻게 취해야 할지를 좀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굉장히 장기적인 그런 계획이 필요하겠지만. 네네. 네. 그래서 아까 뭐 녹색당이 10년 차라고 하셨는데 많이들 모르신다고 하셨는데 저희 소수정당 활동하는 친구들한테는 녹색당은 약간 좀 되게 아주 큰 정당 같은 느낌이죠. 그죠. 뭔가 이제 비감이 저희는 되는 이제 6년 차여가지고 벌써 6년 차인가 네. 우리가? 그래도 미래당보다는 녹색당을 많이 아니까. 그죠. 네. 주변에 같이 시민단체에서 이제 활동하는 친구들 보면 기본적으로 그래도 다들 녹색당은 아니까 우리가 갈 길이 아직 멀다. 우리 당 아는 사람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정치를 굉장히 관심 있는 사람들이 네, 관심 있는 청년들이 많으니까 또 앞으로 이제 같이 성장해 나가야 되겠죠. 네. 이번에 되게 안타깝게 낙선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공약들이 엄청 다양하게 네네.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뭐 네. 기후 공약도 있었고 네네. 그다음에 반려동물 공약도 있었고 네네. 엄청 공약들이 다양했는데 뭐 그 중에서 뭐 다 애정이 있었겠지만 좀 유독 특별하게 애정이 있었던 공약이 있거나 아니면은 네네. 뭐 낙선했지만 이 공약은 내가 이후에도 좀 이렇게 해보고 싶다라는 공약이 혹시 있을까요? 뭐 사실 뭐 녹색당에서 했던 이제 기후정의 조례 제정 운동도 있었고 했는데 사실 저는 지역에서 좀 저희가 정책을 정할 때 지역 밀착형 정책을 좀 많이 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대응역에 엘리베이터 설치를 하는 게 저의 공약 중에 하나였는데, 근데 그게 되게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울시의 뭐 100%가 아니고 지금 97%가 전철역에 이제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최근에 장애인 이동권 이슈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엘리베이터 설치를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근데 대응역이 엘리베이터 설치가 사실 쉽지가 않은 지역이긴 하더라고요. 계속 엘리베이터 설치를 하려고 시도를 했었는데 어떤 그 보도의 넓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되게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 승강장이랑 지하부까지는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그 위에 출구 엘리베이터가 없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도 선거 운동을 할 때 보니까 다리 불편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정말 힘겹게 계단을 막 올라오고 계시고 하시더라고요. 당연히 뭐 휠체어나 유아차는 뭐 이용이 어렵거나 휠체어 리프트 타고 이용하시고, 휠체어 리프트는 또 근데 사고가 위험하죠. 발생하고 네. 굉장히 그렇죠.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대응용 엘리베이터 설치할 수 있을까? 그거를 저희가 이제 낙선은 됐지만 또 저희 지역 의제로 좀 삼고 만들어 나가려고 지금 계속 하려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어요. 네. 멋지시네요. 이런 분이 구의원이 됐었어요. 그죠? 그러니까요. 마포 구민들 좀 아쉽겠네요. 그러게요. 네. 안 그래도 민주당 의원으로 당선되신 분이 계속 저희 선거 운동할 때도 그 대응역 엘리베이터 설치 어떻게 하냐고 계속 저희한테 물어보시고 의견을 막 구하시고, 저희가 이제 선거 끝나고 나니까 그래도 뭐 4년 뒤에 하긴 좀 그러니까 같이 좀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잘 됐네요. 잘 됐네요. 네, 그래서 좀 어렵긴 하겠지만 그런 얘기들을 계속 나누고 있고, 뭐 그거 외에도 뭐 인권조례, 다른 지역엔 있지만 마포구에 없는, 다양성으로 대표된 마포구에 없는 인권조례를 만든다거나, 사실 이런 것들은 저희가 낙선이 돼서도 좀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닐까, 네, 그런 생각들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봤던 공약 중에 네. 당일리 발전소 폐지 네네. 그 폐쇄 공약 준비. 네, 폐쇄 준비 네네. 공약이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저는 예전부터 그냥 당일리 발전소 네네. 보면서 물론 당연히 폐쇄해야 네네네. 되겠지만 저거 이름부터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당일리라고 하니까 무슨 어디 지방에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서울에는 그쵸. 리가 없잖아요. 그쵸.
근데 심지어 서울 한복판 마포구에 있는데도 맨 처음에 당일리 발전소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당연히 서울에 없겠거니라고 해서 별로 경각심이 없었는데 물론 공식 명칭은 서울 화력발전소이긴 하지만 그래도 당일리 발전소로 더 유명해서 마포구 화력발전소로 이름 바꾸면 좀 더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던 차에 뭐 이런 공약도 보니까 좀 반갑더라고요. 네. 그 당연히 발전소가 이름도 바뀌어야 되는데 사실 폐쇄 준비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당장 그냥 아무런 대책 없이 폐쇄가 아니라 서울시의 에너지 자립률이 높아지면서 폐쇄 준비를 점점점 해야 되는 거죠. 사실 서울시 에너지 자립률이 굉장히 낮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30%도 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10몇 %가 이제 당연히 발전소 그거 때문인데 근데 당연히 발전소가 어쨌든 계속 있으면 에너지 자립률이 올라가긴 하지만 그만큼 재생에너지 그 비율을 늘려야 되는데 이 당연히 발전소가 있기 때문에 그 비율이 늘어나지 않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재생에너지 비율을 늘리기 위해서라도 이 당연히 발전소를 점점 폐쇄하고 그리고 당연히 발전소가 뭐 위에 수증기가 나온다라고 하지만 사실 유해 물질 그리고 탄소 배출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서서히 폐쇄를 결국에는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서울시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뭐 그린 리모델링도 있지만 그 위에 태양광 등을 설치해가지고 공공기관부터 에너지 자립률을 좀 높여야 되는 거 아닌가? 좀 이런 얘기들을 이제 공약에 담으려고 했습니다. 네. 공약들을 엄청 탄탄하게 잘 준비하셨더라고요. 네. 저 곧 마포구로 이사 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정말요? 진짜요? 아, 네. 제가 독립을 알아보고 있어서 지금 망원동으로 물색해 놨거든요. 네, 비쌀 텐데. 저도 반지하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반지하 투룸이 1,050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너무 비싸지 않아요? 50도 비싸죠. 월세 50이면 어떻게 감당해 그거? 잘 감당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마포구에 좋은 구현이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죠? 그래서 마포구에 제가 이사 가게 되면 네, 같이 놀아요. 언제나 환영입니다. 거기서 좀 미래당과 녹색당의 연합을 한번 꿈꿔보겠습니다. 네. 요즘 계속 집 알아보고 있어가지고 갑니다. 요 근처에. 네, 진짜 그 지역 문제에 대해서 이제 진짜로 당사자성을 가질 수 있겠네요. 아, 네.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있지 않고 오늘 이렇게 녹색당의 이숨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는데 그래도 마지막으로 좀 선거에 대한 소회 이야기 듣고 마칠까 해요. 네네. 그래서 선거 이제 다 마무리하셨는데 어떠셨나요? 첫 선거셨잖아요. 네. 선거가 정말 쉽진 않더라고요. 네, 정말 쉽지는 않고. 근데 사실 정당으로 그래도 나와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특히 같이 할 수 있는 선거 캠프원 팀원들이 있었고 그리고 쓰레기 없는 선거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오케이 하고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캠프 분들 후보자로 나선다고 해서 갑자기 어떤 사람이 정치인이 된다거나 뭔가 그런 역량이나 소양을 막 갖추거나 이러진 않잖아요. 근데 이제 주변에 있는 이제 당원들 그리고 같이 캠프 함께했던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선거를 이번에 잘 치를 수 있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들이 들고 활동을 오랫동안 해왔지만 그 전에는 왜 시민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좀 다른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우리가 풀뿌리로 내려가서 지역 주민들한테 이런 거를 설명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좀 많이 들었던 선거였습니다. 그리고 전 되게 사실 처음에 선거운동 시작하기 전에 되게 냉랭한 반응을 받을까 봐 사실 약간 겁이 났었거든요. 너무 사람들이 명함을 안 받아주거나 되게 싫어하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처음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지지를 해줬어요. 선물 막 주고 정말 막 비건 젤리 막 주고 어떻게 또 알고 비건 젤리 막 주고 막 음료 주고 막 응원한다 그러고 꼭 당선했으면 좋겠다 그러고 초반에 오히려 일주일 안에 저는 그런 지지들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힘으로 또 계속 끝까지 또 달릴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네. 혹시 그러면 지금 뭐 나중에 생각이 또 바뀔 수도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다음 선거에 나갈 의향이 또 있으십니까? 다들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제가 나가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못 나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럴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사실
사람의 일이라는 게 특히 4년 뒤는 이게 생각보다 좀 긴 시간이잖아요. 4년 뒤에 내가 어디에 있을지도 모르고. 근데 저는 나갈 수 있다면 어떤 상황과 어떤 그런 것들이 다 된다면 저는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소수정당에서는 네. 이게 뭔가 사람이 한 명이 계속 재선 도전해 주는 게 너무 좋은 것 그쵸, 같아요. 그쵸. 네. 아무나 못하니까 선거에 나가는 것 자체도 진짜 쉬운 일이 쉽지가 아니잖아요. 네. 않으니까 이렇게 한번 출마했던 분들이 뭐 물론 그 기간에 좀 어려움도 있겠지만 또 생계도 해야 되고 지역 활동도 그쵸. 해야 되고 이런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뭔가 잘 준비하셔가지고 4년 뒤에도 마포구에서 나오면 너무 좋겠네요. 네. 다음 선거에 만약 나오신다면 네, 그때는 이제 당선만이 기다리고 있기를. 네. 와. 네, 그러면 저희 오늘 이렇게 이숙님이랑 같이 이야기 나눴는데 뭐 현길님도 오늘 마무리하고 싶으신 거 있으세요? 네, 뭐 그렇게 딱히 없는데 말씀하시니까 이수님 얘기 들어보니까 확실히 그 녹색당이라고 하는 이 소수 정당에서는 뭐랄까 귀감이 되는 그런 정당이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는 이제 이런 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확실히 우리가 그러니까 제3당, 제4당, 제5당이 앞으로 진짜로 이름값을 하기 위해서는 오랜 기간 우리가 지역 활동을 해서 뿌리를 내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네, 저도 오늘 이수님 처음 뵀는데 너무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또 이야기도 잘 나눠가지고 너무 좋았고요. 시간이 너무 짧은 게 좀 아쉬웠던 것 같은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네. 또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저희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에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와. 네,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어요.